안녕하세요. 존버나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발표가 됐죠. 이달 퇴직연금을 또 기금화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이제는 진짜 기금화를 하려고 정부에서 이제 속도를 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 제목은 뭐냐?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야.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이거 큰일 났습니다. 퇴직연금 저는 DC형으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제 기금화가 되면 모르겠어요. DC형도 이것도 다 뺏어가서 기금 뭐 운용본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지 그것도 조금 의심이 되고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왜 기금화를 하려고 하냐 이렇게 지금 명분이 뭐냐 중요하죠. 뭐 전쟁도 명분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든 뭐 명분이 그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 당정이 이달 중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목표를 발표했는데 개인이 지금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국민연금처럼 공단이 모아서 이 돈을 모아서 전문 운용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구조를 전환하고요. 그다음에 목적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저조한 수익률 개선, 그다음에 자산 규모 확대, 그다음에 전문성 강화가 있다고 합니다. 야, 저조한 수익률 개선이라고? 물론 좋은 목표죠. 근데 과연 이 목표로 할 건가? 저는 심히 의심이 좀 되거든요. 그다음에 1월 중 지금 실무 고위 당정 협의회 개최 예정. 그다음에 고용노동부가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래서 이제 뭐 속도감 있게 빠르게 1월 중에 이거를 발표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욕심이 나겠죠. 이 퇴직연금을 기금화 시켜갖고요. 147조 국내 채권의 이 큰 손으로 등장시키고 싶겠죠, 솔직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즘 이 퇴직연금은 과연 기금화를 해서 진짜 이 수익률 제고, 그러니까 수익률 높이는 게 목적인지 좀 의심이 가는 게 뭐냐. 지금 국내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지금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이 환율이 또 다시 또 오르고 있죠. 이 관리한다고 이렇게 내렸는데도 다시 또 환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국민연금을 여기에 또 투입을 시키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이 퇴직연금에 조금 카운터로 국민연금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국민연금 하는 거 보면은 원칙대로 운영을 안 하고 지금 여기 환율 막는데 그렇게 쓰고 있는데 또 이제 퇴직연금까지 가져가면 과연 이 원칙대로 우리의 수익률을 높여주려고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환율을 방어해 주려고 가져가는 것인지 심히 의심이 되잖아요. 다른 거 만약에 국민연금을 지금까지 운영을 잘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 믿을 수 있겠죠. 퇴직연금 가지고 가서도 잘 운영해서 우리 노후 대비 시켜 주겠구나. 그렇게 믿을 텐데 지금은 거의 뭐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을 수가 없지 않을까. 믿으려고 해도 믿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갖고 지금 국내 채권 시장을 살려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국채금리 한국의 국채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왜냐 계속 돈을 찍어내니까 한국에 대한 신용도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돈을 너무 부채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금리도 올라가겠죠.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이 퇴직연금 기금에서 이 한국의 국채를 사준다고 하면요 더 많이 이제 통화를 발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양이 앞에 생선이죠. 솔직해집시다. 우리 탐이 나잖아요. 퇴직연금 이거 기금 엄청난 규모인데 지금 400조 500조 달한다고 하는데 이 규모를 국가에서 쓰고 싶겠죠. 솔직히 이거는 다 노동자들 근로자들 이거 거의 뭐 돈인데 이거를 또 기금 명목으로 이렇게 갖다 쓰고 싶겠죠. 국민연금으로만 이렇게 쓰려고 하자니 조금 성에 안 차니까 퇴직연금도 같이 쓰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저한테 이렇게 양심 선언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 중에서 본인들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 혹시 자 세뱃돈 지금 명절 다가오죠. 지금 설날 때 세뱃돈 이렇게 엄마가 관리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뺏은 사람들 솔직히 거수하세요. 솔직히 그런 분들은 퇴직연금 이거 욕하시면 안 됩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설날이 다가오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아서 개선을 위해서 기금화 솔직해집시다. 솔직히 탐이 나잖아요. 여기 솔직히 지금 애기도 똑똑해서 아니야. 세뱃돈 주신 분이 똑똑한 것 같아. 삼촌이든 큰아빠든 외삼촌이든 똑똑해서 역시나 쓰레기 되는 원화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쓰레기 되고 있는 원화 주는 게 아니라 달러를 또 주셨네요. 달러를 주셨는데 또 그거를 엄마가 잘 관리해준다. 국가가 퇴직연금 잘 관리해줄게. 너 수익률 안 좋잖아. 그리고 이거 달러 그냥 갖고 있으면 수익 안 나잖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가져가서 수익률 높여준다니까 줘봐. 아니야 이거 내 돈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똑같죠. 여러분들 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과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퇴직연금이 아직도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종류고요. IRP는 그냥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세액공제가 300까지 되니까 그거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DB형, DC형이 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DB형은 그냥 회사가 운영한다는데 내가 관리 안 해. 그다음에 DC형은 내가 관리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존 버나드는 DC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RP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연금 해주신 그 연구소 소장님은 DC형이랑 IRP 다 하시고 계시겠죠. 돈을 엄청나게 보시니까 아마 하시고 계실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DC형으로 하셔서 달러 파킹이라도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금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화 가치가 뭐 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걱정되잖아요. 그냥 차라리 그냥 여러분들 DB형 하지 마시고 DC형으로 해서 달러 파킹이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금이라도 DC형으로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요. 아니 환율이 지금 32%가 떨어졌다니까요. 5년 만에 여러분들 원화 가치가 32%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DC로 해서 달러 파킹만 했어도 수익률이 5년에 32% 이상 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필수입니다. 존 버나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저는 DC형으로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진짜로 이거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서 DC형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뭐 ETF는 뭐 해야 되냐, 그거는 존 버나드가 자주 유튜브 올려드리니까 그거 좀 보시고 좀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부가 왜 퇴직연금을 기금화를 왜 추진하냐, 이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거든요. 첫째는 뭐냐,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다. 이건 명분이죠. 그래서 5년 평균이 2.86%, 그 다음에 10년 평균이 2.31%, 퇴직연금이 이렇게 수익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8%대인데요. 정기예금도 한 2.86%, 그래서 좀 정기예금보다도 훨씬 낮다. 그래서 물가 고려시에는 사실상 실질 수익률이 0% 또는 마이너스에 수렴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로는 노후자금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빨간색이 국민연금이고, 그다음에 이거 하늘색이 퇴직연금, 그다음에 저축은행 예금. 근데 예금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저축은행 예금보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은 사실상 이거는 마이너스에 가까운 수익에 불과하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30년 이상 이렇게 퇴직금을 적립을 해도 원금을 불리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걸 관리해줘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높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기금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원리금 보장형에 과도하게 묶여 있다. 그래서 퇴직금의 저수익,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은 원인이 여기 나와 있죠. 전체 자산의 75에서 83%가 과도한 이 원리금 보장형인 예금과 채권에 이렇게 과도하게 의존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 적립금에 여기 나와 있죠. 75에서 83%가 이렇게 예금과 채권에 들어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실적 배당형 있잖아요. 이렇게 주식과 펀드 이쪽에 성장 자산에는 20% 미만이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그 투자 구성, 자산 구성이 이게 나오는 이유는 첫째로는 뭐 가입자의 이제 투자 경험과 이게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냥 나는 원리금만 보장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중도 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금융기관도 장기 성장성이 높은 이런 자금의 상품의 추천을 잘 하지 않는 이런 상황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입하도록 이렇게 권유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1년 단위 계약 구조가 또 원인이 됩니다. 이게 뭐냐? 지금 기업 수준의 확정급여 DB형, 죄송합니다. DB형은 퇴직연금의 이 계약의 대부분 1년 단위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매년 운용 수익, 그러니까 운용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제 분산 투자하거나 성장 이쪽에 투자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기금으로 만들어서 장기로 이렇게 조금 위험 자산에 좀 성장이 높은 자산에 이렇게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뭐 좋은 취지죠. 지금 기금을 하는 거는. 그래서 국민연금만으로 또 이제 세 번째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부족하다. 그래서 국민연금 역시나 이거를 감추려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요, 국민연금 고갈 예상이 2071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국민연금이 되게 심각하죠. 왜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경제 인구가 뭐 이거 폰지라고 했잖아요. 폰지 사기다. 이거 인구가 늘어나는 구조로 이거를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거 바꾸지 않고 지금 계속 가고 있죠. 왜냐 자기들은 지금 받고 받을 수 있다. 20대 30대가 받을지 못 받을지는 내 알바가 아니지. 내가 살고 뭐 떠날 건데 걔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급액이 월 약 67만 원이고 그다음에 수급자 비율도 절반 수준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역시나 노후 대비하기 위해서 3층 노후소득이 지금 퇴직연금으로 이거를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 430조 원의 이 초과하여 지금 퇴직연금 적립금이 제대로만 운용된다고 하면은요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역시나 기금화를 시켜서 국민연금의 땜빵을 시켜야겠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기금화의 핵심이 뭐냐? 네 번째로는 규모의 경제죠. 그러니까 4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금융사에 흩어져서 이제 비효율적이어서 통합 기금, 그러니까 이걸 자금을 다 모으면은 전문 운용을 통해서 이제 장기 투자를 시키고 그다음에 수수료를 절감을 해서 연 목표 수익률인 연 6에서 8% 수준으로 올릴 수가 있다. 이거는 국민연금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퇴직연금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통합해서 하면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좋은 경우에는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요. 대체 투자, 그다음에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현재 구조는 부동산, 인프라, 비상장 투자는 거의 불가하다. 근데 기금화 시에는 장기 자금 특성을 활용을 해서 해외처럼 인프라, 벤처, 대체 자산이 투자 가능하다. 그래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호주나 미국이 이렇게 401k로 퇴직연금으로 잘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있지 않냐. 그건 미국이랑 호주지. 우리나라 국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솔직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솔직해집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부동산이나 이런 지금 비상장 투자 뭐 벤처 투자 이런 거 하는데 이런 데다 진짜 설거지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좀 걱정도 들어요. 그래서 존보 너는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하냐? 아니 비판적으로 말해야 나중에 조금 그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벤처나 이런 거 국내 벤처, 국내 부동산 여러분들 지금 퇴직연금으로 투자하고 싶으세요? 물론 날리는 돈으로는 투자한다고 하면 말리지 않겠지만 퇴직연금은 여러분 노후가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도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이런 걸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자본시장 활성화 목적이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이 1.6%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화 한 다음에 이제 자산 배분이 바뀌면 수십조 원이 이제 증시에 유입 가능하다. 그래서 코스피 5천도 만들 수 있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으로 정책과 연동을 해서 주식시장 그다음에 벤처 신사업 자금의 공급원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지금 버블인 부동산을 폭락을 시켜서 국내 주식으로 자금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부동산, 내 강남 부동산은 다 지켜놓고 이 퇴직연금으로 이 근로자들의 이 지금 고양이 앞에 생선이죠. 이 생선을 다 뺏어서 여기를 이제 국장에 투입을 시켜서 국장에 이제 뭐 국민연금도 이제 국장에서 나중에 빠져야 되잖아요. 연금 주려고 하면. 그래서 그거 이제 총알바지를 두는 거죠. 그래서 국장으로 이렇게 넣는 거겠죠. 저는 만약에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서 S&P 500만 사겠다 하면은 그건 저는 추천드리는데 아마도 국장에 더 많이 투자하지 않을까. 실례로 국민연금도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 국장을 늘려라 이렇게 하는 수준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생산적 금융과 경제 성장을 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금이 흩어져서 경제 파급력이 약하지만 기금화를 만들면 커지니까 자금 흐름이 안정되고 그다음에 생산성 높은 산업에 장기 투자해서 국가 자본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물론 다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통일성을 시켜서 하면은 좋지 않겠냐? 물론 좋죠. 근데 니들이 그렇게 할 거냐고. 니들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정부가 그렇게 할 거냐고. 그게 의심된다 이거죠. 믿을 수가 있으면 다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 마지막 의도는 뭐냐? 이 정책 방향성과 일치를 한다. 그래서 다층적 노후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특고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공적
기관 전문가를 운용을 해서 신뢰성을 강화한다. 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연금을 동원해서 이 국민연금 있잖아요. 퇴직연금이랑 거의 비슷한 이런 기금화를 해서 하는 연금이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제대로 쓰이냐고요. 환율 방어에 지금 쓰이면서 투기 세력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조차도 써 있는 명문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주장한 명분이 대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환율 집값 때문에 또 이제는 한은에서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고 하고 있고, 아니 금리를 올려야 된다니까. 금리를 올리지도 않고 내가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내리지는 못하고, 근데 통화량은 또 발행하고 싶으니까 국민연금은 여기다 동원하기가 이제 너무 힘들어지니까 퇴직연금을 이제 국채를 사주기 위해서 통화량을 더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국가의 숨은 목적은 뭐냐,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국채 발행을 늘려서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이제 퇴직연금 자금으로 국채를 사게 해서 재정 압박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기금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2053년 이후에 대규모 매도로 들어가는데, 왜냐? 연금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 물량을 받아줄 대체 자금이 퇴직연금뿐이라는 계산 때문에 뭐 500조 가까이 되니까 이제, 그리고 계속 늘어나죠. 퇴직연금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걸로 국민연금 또 이제 땜빵을 해주고 다 여러 가지 설거지도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빈틈을 메워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너무 많이 든다. 의심이 아니라 저는 거의 확신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100만 이상 유튜브 채널인 이 연구소, 알감자 연구소에서 이거를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야, 진짜 너무 규모가 커져서 그런가, 정부에 대해서 이거 아닌 건 아닌 거다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국가가 어떤 식으로 이거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 같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요. 이 분산된 방치된 이 500조 원, 이 500조 원의 이 자금을 통제 가능한 자금으로 아마 만들 겁니다. 그래서 현재 퇴직연금은 은행, 보험사 막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거를 이 원리금 보장형 비중이 80% 내로 매우 높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국가적으로는 잠자고 있는 거대 유동성,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민간 자금, 그다음에 재정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장기 자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금화시켜서 흩어진 퇴직연금을 하나로 국가급 장기 펀드로 묶어서 정부가 전략적 운용 가능한 자산으로 만드는, 정부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자산으로 만들겠다, 이 목적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국민연금 고갈 리스크에 대한 우회 방어막. 그러니까 국민연금 빵꾸 나는 거를 이걸로 좀 대체를 해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2040년대 이 적자 전환하고요, 2050년대 기금 소진이 가능성이 높죠. 거의 뭐 소진된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보험료 인상, 그다음에 수급 연령 상향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 연령도 높여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크죠, 정치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말고도 또 하나의 거대 연금 자산풀인 이거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만들어서 이 기금화로 만들어서 장기 재정 압박을 완화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퇴직연금 기금화는 여기 있죠. 명목상 노후자산 수익률 제고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국가연금 시스템의 완충장치다. 그러니까 방어망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땜빵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시 채권시장 인프라용 국가 실탄 확보. 이게 뭐냐, 500조 원의 규모의 이 자금이 이제는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은요, 증시 하방 방어가 되고요, 코스피 5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채 회사채로 가면은요 금리 안정이 되고요, SOC 인프라로 가면은 재정 부담 완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스피 뭐 국내 증시가 아니라, 아니 나라 경제가 뭐 IMF 올 것 같으면 인버스에 투자해라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그거 바보 같은 얘기예요. 왜냐, 돈을 이렇게 풀고 계속 증시에 돈을 넣는데, 돈을 풀면 환율은 올라가겠지만 증시가 떨어질 것 같냐고요. 증시가 떨어져야 인버스가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증시는 안 떨어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코스피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환율이 많이 안 올라야 안 나쁠 텐데, 그게 조금 걱정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대신 연금 자금으로 시장 안정과 정책 투자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 고양이 앞에 생선, 매번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즉 기금화는 단순한 노후 자산 운용이 아니라 거시 경제 안정 장치, 그다음에 재정 보조 수단의 성격을 띱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하방 방어, 그다음에 뭐 국채도 뭐 이제 다 알아서 이제 설거지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도 이제 퇴직연금도 이제 도입을 해서 환율 관리까지 하면 뭐 안성맞춤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금융회사 중심의 구조에서 이제는 국가 주도 자산으로 운용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융회사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국가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수익률이 낮다는 이런 이유로 이제 국가에서 가져가서 이제 국가 또는 공공기구가 중심이 돼서 통합 운용하겠다. 그러니까 국가 걸로 만들겠다. 그래서 장기 대형 투자
가능하게 만들고 정책 방향에 맞춘 자산 배분을 가능하게 하겠다.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뭐냐? 민간 금융사의 소극적 운영이 아니라 국가 전략에 맞춘 장기 자본이다. 이게 네 돈이냐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분은 그다음에 노후 수익률, 그다음에 본질은 국가 자본 전략이죠. 그래서 공식 명분은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너무 낮다. 장기 투자로 수익률을 높이자. 국민의 노후를 더 두텁게 하자. 아우 좋은 명분이네요. 근데 현실적 동기는 뭐냐? 국민연금 리스크 보완, 그러니까 국민연금 땜빵, 그 다음에 재정 증시, 금리 안정용 자금 확보, 그러니까 환율 방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환율 방어 여러 가지 땜빵용 자금, 그 다음에 국가 전략 산업 투자의 재원 마련, 이거 갸우뚱, 그 다음에 거대 민간 자금을 공공 통제 영역으로 편입. 그러니까 네 돈이 아니야. 이거는 국가 돈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현실적인 동기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스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대형주 쏠림 현상입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아니면은요. 코스피가 안 올라요. 코스닥은 지금 여기 빌빌 되는 거 보이시죠? 참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좀 걱정이 좀 많이 된다. 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려는 이유는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500조 원의 규모의 장기 자금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탐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세뱃돈 엄마가 관리해 줄게. 근데 아이는 안 돼. 내 돈이야. 이거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익률 제고해 준다면서 알죠? 국가에서 가져가서 관리해 준다. 근데 우리는 내 돈이에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국민연금도 뜯어가고 그다음에 이제는 퇴직연금도 기금화돼서 이제 그것도 뜯어가고 안 주고 하면은 쉬었음 청년들이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날까. 일하고 싶겠어요. 이 쉬었음 청년들이 72만 명이 늘어난다는데 뭐 지방 취업대 파격 인센티브 줘야. 아니 본인 이 정책 당국 정책 관리하시는 분 자녀분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일하게 하세요. 본인 자녀부터 지방에서 일하게 하면은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쉬었음 청년들 뭐 지방에서 일하게 하고 싶으면은 그냥 차라리 뭐 쿠팡을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 쿠팡을 지방으로 보내세요. 지금 신규 물류센터 지방으로 보내주시고요. 저도 지방 사는데 저희 쿠팡 새벽 배송 안 되거든요. 빨리 여기 지방에 다 물류 이런데 막 그 시골에 물류센터 짓게 해주고 그다음 거기에 이제 쉬었음 청년 집어넣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 배송 되게 지방에 되게 해야 지방에 살고 싶지. 새벽 배송 안 되잖아요. 지방에 다 뭐 수도권만 되고 광역시만 되고. 그러니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쿠팡 괴롭히지 마시고 차라리 그런 데 보내서 쉬었음 청년이랑 같이 이렇게 인센티브 주면서 쿠팡 이제 저기 상간 도서 상간 지역 가서 거기에다도 지어라. 물류센터 그리고 새벽 배송 해줘라.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지금 퇴직연금 기금화하면서 진짜 이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게 제 거 저는 DC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것도 이렇게 가져가서 기금화시켜서 안 돌려줄까 봐. 물론 뭐 다 뭐 좋은 의도겠죠. 지금 우리 엄마나 이렇게 똑같잖아요. 부모님들이 애기 돈 관리해 준다고 세뱃돈 가져가는 거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결국은 저는 아닙니다. 괜히 저라고 했네요. 돌려받은 사람 없죠?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